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저는 오늘 The Effect of Exam-Induced Stress on EEG Profiles and Memory Scores라는 논문을 준비했고, 해당 논문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EEG와 메모리 스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Behavioral Sciences라는 저널에 2023년 5월 게재되었고, 사이콜로지 멀티디스플리너리 분야에서 상위 55.8%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Q2이긴 하지만 메모리 퍼포먼스와 파라히포캠펄 액티비티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점,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브레인 리전 등이 제가 진행한 분석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은 투쟁 도피 반응을 나타내는 fight or flight 리스폰스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뇌파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험과 관련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베타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학생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시험을 쳤을 때에는 전두엽의 세타, 알파 액티비티가 감소하고 시험 기간이 시작되기 오랜 기간 전, 그리고 시험 기간이 끝날 때, 즉 시험 기간과 거리가 멀 때 두정엽의 알파 액티비티가 증가하는데 이 두정엽의 알파 액티비티 증가는 코르티솔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일 때, 즉 코르티솔이 증가했을 때 이 메모리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뇌파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여자 11명, 남자 8명, 총 19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시험 기간이 시작되기 5주 전에 한 번, 시험을 치기 3일 전에서 3일 후의 기간 사이에 한 번, 총 2번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메모리 테스트를 통해 메모리 퍼포먼스를 평가하였는데요. 30초씩 번갈아 지시되는 흑백 이미지를 외우는 테스트로 총 20분간 진행하였고, 테스트가 끝나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몇 개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코르티솔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의 타액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두 번의 기간, 그러니까 이 5주 전, 그리고 이 시험 기간 중, 이 두 번의 기간 모두 낮 시간 동안 이 타액을 채취하였습니다. 엘리사 분석을 통해 타액으로부터 코르티솔 농도를 찾아냈습니다. EEG 수집과 전처리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EG 데이터는 19개의 채널로부터 측정되었고, 시험기간 5주 전과 이 시험기간에 대해 각각 5분의 iClose, 5분의 iOpen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1.5Hz의 하이패스 필터링, 50Hz의 로우패스 필터링, 그리고 60Hz와 120Hz를 제거하기 위해 더블노치 필터링을 적용한 이후 심전도, 안구전도를 포함한 아티팩트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은 이 두 번째 세션, 그러니까 시험 기간 중에 했던 이 세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4명은 데이터의 손상이 심해서 총 5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각 세션의 iClose 데이터에 대해 5초씩 30개의 세그먼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S로레타를 이용하여 EEG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 메디알 프론탈 자이러스,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자이러스 렉터스 총 4가지의 ROI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리즌의 위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석의 경우 S로레타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역을 따르지 않고 1Hz 단위로 0에서 45Hz까지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커렌트 소스 덴시티, 전류 밀도를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문헌에서 구체적인 실험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메모리 테스트에서 흑백 이미지를 몇 번, 몇 트라이얼 진행하였는지, EEG 측정은 언제 진행한 것인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데이터 구간이 어디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시험기간 5주 전인 non-exam 피리오드와 시험기간 중인 exam 피리오드에 대한 메모리 테스트 결과인데요.
넌 이그젠 피리오드일 때 75.7%, 이그젠 피리오드일 때 63.1%로 시험이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앞의 결과와 관련해서 시험 근접성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세션이었던 이그젠 피리오드 세션을 실제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수행한 그룹, 여기서는 이 to be written 이 그룹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두 번째 세션을 수행한 그룹, already written 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1Hz 단위로 나누어진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각각 일반화 선형 모델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 전과 시험 후의 트라이얼에 대해서 19에서 20Hz에서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문헌에서는 해당 대역에 대해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은 19에서 20Hz에 대해서 4가지 영역의 왼쪽, 오른쪽 방구의 전류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라이트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에서 시험을 앞둔 그룹이 시험을 치고 난 그룹보다 이 전류의 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19에서 20Hz 대역에서 이 라이트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와 이 시험까지 남은 날짜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X축에서 이 0인 지점이 그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한 시점과 시험을 치른 날짜가 같은 일치하는 경우였고, 이 마이너스 1은 이제 시험을 치기 하루 전에 수행한 경우, 이 1은 시험을 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진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 분석 결과 이 F스코어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F스코어가 3.85로 테스트 날짜, 반구, 그리고 영역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논 이그젠 피리오드일 때와 이그젠 피리오드일 때에 대해 코르티솔 농도,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 메모리 퍼포먼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 코르티솔 농도와 메모리 퍼포먼스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와 메모리 퍼포먼스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위에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메모리 퍼포먼스가 좋을수록 코르티솔 농도가 낮고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가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코르티솔 농도와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과를 살펴보면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기간에 들어섰을 때 메모리 테스트 수행 능력이 시험 기간과 무관할 때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시험 기간 조건 내에서도 이 메모리 테스트 수행을 시험 전에 했냐, 시험 이후에 했냐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험을 치기 전에 이제 이 실험을 진행했을 때 라이트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영역에는 이 림빅 콜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림빅 콜텍스는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해당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큰 액티비티가 나타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농도,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 메모리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을 때는 이 메모리 퍼포먼스에 대해 코르티솔과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가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긴 했지만 코르티솔과 파라히포캠팔 액티비티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 패러다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메모리 테스트가 몇 번의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ECEO는 실험의 어느 시점에서 측정을 한 건지, 메모리 테스트 이후에 이미지를 기억해내는 것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연구 흐름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 다소 중구난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논문의 흐름과 그림을 함께 따라가기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non-exam period, exam period로 1차적으로 나뉘고 또 exam period 안에서 to be written 그룹과 already written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이 해당 조건들에 대해서 일관된 단어를 쓰지 않고 트라이얼, 세션, 타임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조금 읽는데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Q2에 랭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